천문 하늘에 묻는다가 12월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봉일에 영화 보러 가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커플들 사이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민망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도 그 민망함을 이겨내고서라도 극장에 달려가게끔 하는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나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꿈을 꿨던 세종과 장영실처럼 최민식과 한석규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선후배로 만나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국대의 전설이 된 두 학생은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갑니다. 90년대 중반 드라마에 머물던 최민식을 영화계로 인도한 것도 한석규였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지금 보고 계신 넘버 3였고, 2년 뒤에는 쉬리를 통해 한국 영화를 쉬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후 한석규는 텔미 썸씽 이중간첩의 실패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최민식은 공동경비구역 JSA와 친구에 캐스팅될 뻔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떤 한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올드보이였죠. 넘버 3로 영화계에 다리를 놓아줬던 한석규에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최민식은 유지태가 연기한 이유진 역할을 한석규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한석규처럼 선한 인상의 배우가 무시무시한 복수를 계획 중인 이유진을 연기해보면 어떨까 너무나 행복한 상상이지만 아쉽게도 출연을 고사했죠. 조만간 다시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두 배우의 만남은 20년이 지나 천문 하늘에 묻는다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악기를 연주한다고 그래야 되나? 재밌고 좋았어요. 기뻤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명단에 없으면 서운한 송강호도 2019년에 나란말싸미에서 세종을 연기했습니다. 또한 이미 한석규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세종대왕을 연기했죠. 두 배우가 앞서 연기한 세종과 이번 천문에서의 세종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들의 연기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기만 보고 있으면 어떤 한 배우가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누구냐 너? 올드보이와 악마를 보았다의 영향으로 폭발하는 에너지와 광기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최민식은 꽃피는 봄이 오면에서의 선생님, 주먹이 운다에서의 전직 복서인 중년 남자처럼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역할에서도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의 연기를 극찬한 류승환 감독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최민식 선배님을 보면서 진짜 그 연기자가 그 예술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에요. 저 옆구리에 손을 갖다 대는 저 장면이 어떤 디렉션도 없었고, 태식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맞으면서 골병 들었다라는 걸 저 작은 동작 하나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연기자는 저는 감독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캐릭터를 창조하고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감독이 다소 의외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를 연출한 멜로의 대가 허진호 감독입니다. 억지로 짜낸 신파극보다는 특유의 담담함과 절제미를 통해 관객의 가슴을 울리며 한국 멜로의 새 지평을 열었던 감독인데요. 예를 들어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 할머니의 죽음을 그려내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셨지만 오늘이 특별한 날인지 고운 한복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그 뒷모습을 카메라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죠. 금방 돌아올 집인데 마지막인 것처럼 뒤돌아보는 할머니. 장례식을 떠올리게 만드는 검정 넥타이. 할머니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흑백의 사진들. 영정사진과 텅 빈 집안. 장례식에서 가족들이 울거나 허탈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슬픔을 강요하기보다는 할머니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여러 컷을 보여주어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지태가 바깥쪽에 놓인 신발을 안쪽으로 놓는 작은 행동이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죠.
그러나 허진호 감독의 최근 행보는 자신의 색깔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최근 작품인 선물, 두 개의 빛, 덕혜옹주 이 세 편을 살펴보면 멜로 영화는 두 개의 빛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장한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덕혜옹주의 경우에는 덕혜옹주와 그를 도우려는 김장한이 등장하기에 마음만 먹으면 공주와 그녀를 지키려는 기사의 관계처럼 멜로적 색채를 충분히 입힐 수도 있었지만 127분의 러닝타임 속에서 아궁이 장면과 어린 시절 피아노 장면을 제외하곤 이 둘 사이의 묘한 기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감독이 일부러 멜로적 성격을 최소화한 것이죠. 맞지? 같은 건물. 선물의 경우 20대 창업준비생의 사무실에 여기가 자신의 공장이라며 우기는 신하균이 등장하며 벌어지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진짜? 진짜. 진짜 안 닮았는데요? 뭘 안 닮아? 살기 힘든 20대를 위한 허진호표 위로였죠. 아마도 이번 천문은 감독에게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작품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현대를 배경으로 삼아왔고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해왔던 그간의 영화에서 벗어나 사극 배경으로 세종과 장영실을 필두로 남자와 남자 간의 친구 같은 케미를 포인트로 내세웠죠. 천문은 임금이 타는 가마 아녀가 부서지는 사건으로 자취를 감춘 장영실과 조선의 시간과 하늘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12월 26일 펼쳐집니다.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